정기국회는 끝났습니다. 선거법이 어떻게 될지 이 부분은 아직까지 결론이 나지는 않았습니다만 내년 총선을 겨냥한 각 정당의 움직임이 오늘부터 본격화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먼저 여당인 민주당에서는 중진 의원들의 불출마 선언이 잇따라 나왔습니다. 저는 이번 20대 국회를 끝으로 저희 정치 인생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20대 총선을 준비하면서부터 가져왔던 오래된 생각이었습니다. 선거제도 개혁, 국회 개혁 등 일하는 정치를 위해 반드시 이루어야 할 개혁 과제들을 마무리 짓지 못한 것은 내내 안타깝고 아쉬운 부분입니다. 특히 민주주의와 사회정의 실현에 앞장섰던 후배 세대 정치인들이 더 큰 책임감으로 정치를 바꾸고 새로운 세대의 징검다리 역할을 해주기를 기대합니다. 우리들의 이런 정치 마무리가 물갈이론의 재료로 쓰여지는 분위기에 대해서 사실 항상 저는 우려를 갖고 있습니다. 저는 물갈이를 통해서 우리 국회와 정치가 혁신되지 않는다고 확인하고 있습니다. 후진적 정치 시스템 개선해야 할 일들이 아직도 많이 남아 있습니다. 많이 남아 있는 이 숙제들을 후배 정치인들에게 잘 부탁드리려고 합니다. 아버지의 시로 저 21대 국회의원 선거 불출마 선언을 가름하고자 합니다. 간소한 생활로 고상한 사상을 길러내고 불면의 행복은 조그만 분수를 사랑한다. 듣고만 보는 건 말해야 할 때를 아는 듯이 참고만 쫓는 건 소원이 마침내 풀릴 듯이 내 마음 모른데 차분히 나날이 밝아진다. 이런 시였습니다. 예, 원혜영 의원은 민주당 안에서도 참 따르는 분들이 많은 그런 정치인으로 알고 있는데 내년 총선에 출마해서 당선이 된다면 21대 국회의 유력한 국회의장감이다 이런 얘기까지 들었는데 불출마를 결심했네요. 네, 불출마 선언을 할 것이다라는 예측이 계속해서 있었죠. 그래서 아마도 이제 정기국회 끝나고 나서 이제 타이밍을 좀 받다가 이제 어제 정기국회가 마무리되고 이제 발표를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한창 이제 여야가 좀 첨예하게 대립을 했던 정기국회 동안은 본인이 이제 불출마를 선언하고 이런 게 혹시 지금 뭐 민생을 다 뒤로하고 어떤 뭐 총선에만 올인하는 그런 당의 모습으로 혹시나 오해돼서 비춰질까봐 조금 계속 자제를 해오시다가 이제 오늘 불출마 선언하셨는데요. 그 불출마 선언하면서 했던 말씀들이 저는 큰 울림으로 좀 다가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아울러 우려를 표하지 않았습니까? 본인의 어떤 이런 불출마 선언이 그 전체로 그 용태로 돼야 된다. 물갈이론으로 이어지는 걸 경계한다. 경계한다고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그 뭔가 뭐 불출마를 하든 아니면 출마를 하든 그걸 저는 그룹으로 보는 거는 정말 자제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각각의 개인의 그 이야기가 다 다른 것이고 그리고 입장이 다른 것이기 때문에 그 한 명의 어떤 그 중진 의원들의 어떤 불출마가 그 전체로 확산되거나 그런 움직임은 좀 자제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원혜영 의원 하면은 풀무원이라는 기업이 늘 떠오르죠. 네, 예, 그 기업을 운영하다가 친구에게 넘기고 본인이 정치에 뛰어들었던 그래서 풀무원 기업하는 동안에 많은 민주화 운동했던 동료들의 후원자 역할도 많이 했었다. 네. 87년 6월 항쟁을 계기로 해서 정치에 뛰어들기로 결심했다. 그렇습니다. 그 인품이 굉장히 훌륭하신 분으로 알고 있고 또 중국과의 관계도 굉장히 깊고요. 많은 뭐 본인은 고뇌를 하셨으리라고 생각하고 저런 결심에 대해서는 평가를 해야 된다고 보고요. 예. 혹시 지금 김진표 의원이 총리의 유력한 후보로 예. 이렇게 거명이 됐다가 지금 뭐 민노총을 비롯한 많은 시민단체들 특히 이 정권을 지지하는 그런 시민단체들이 반대를 하기 때문에 저런 불출마 결심이 이 대통령의 총리 후보자 고르는데 어떤 영향을 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 또 그런 데까지 이상일 전 의원은 생각을 하고 계시는군요. 알겠습니다. 한번 두고 보도록 하고요. 원혜영 의원은 시간이 되는 대로 주영진 뉴스브리핑 팀에서도 모셔서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86세대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역할이 있다라고 하는 얘기를 아까 좀 강조를 했던 것 같습니다. 86세대 용태론에 대해서 원혜영 의원은 반대 이야기를 한 것 같고요. 민주당에서는 이렇게 불출마 선언이 나왔고 자유한국당에서는 내년 총선 때 현역 50% 물갈이 위에서 이러한 기준을 결정했다는 발표가 오늘 나왔습니다.
과거 18대, 19대, 20대를 거치면서 국회의원들에 대한 공청 부적격을 거의 다 포함하고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보완한 내용들이 오늘 주로 발표가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거 기준에다가 새로운 기준을 더한 굉장히 강화된 부적격 기준을 만들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원칙에 어떤 대상자들이 좀 있을지는 발표가 있을까요? 사안별로 의원들을 이야기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그거는 판단하십시오. 앞으로도 없을까요? 네, 그렇게 누구를 찍어내기 위해서 하는 법이 그런 룰을 만드는 것이 아니고 객관적이고 공정한 룰을 만들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떤 개인을 여러분들 앞에 지칭하는 것은 정말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공천을 아예 신청할 수 없도록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심사 대상에서 아예 제외해버릴 겁니다. 이게 이 다음 과정이 뭐냐면 경선 또는 이제 면접이 될 겁니다. 그 과정을 못 가게 되는 거겠죠. 자, 이렇게 총론적으로 이진복 의원이 설명을 해줬는데 구체적으로 뭐 조국형 입시, 채용 범죄 뭐 이런 식의 기준을 정한 모양이죠, 자유한국당에서? 네, 지금 표가 있습니다. 입시, 채용, 병역, 국적 4대 분야. 부적격자는 이건 뭐 무조건 원천적으로 배제입니다. 도덕, 청렴, 부적격자, 국민 정서, 이른바 이제 공감 부족이라는 기준이 한국당에서도 이제 드디어 나오기 시작했는데 공감이라는 표현 대신에 국민 정서 부적격자 이렇게 지금 표현했습니다. 막말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렇게 한번 원칙을 정해놓으면 저 원칙에 걸리는 사람들은 모두 탈락시키고 배제시켜야 하는데 자유한국당이 오늘 발표한 그대로 할 수 있을지 그 부분도 관심을 갖고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세 분간 여기서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